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매일 마시는 그 차 한 잔이 혈압을 20 이상 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심장을 지켜주는 비밀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던 한 습관이 사실은 심장을 지치게 하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뇌와 관절까지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의세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늘 습관처럼 마시는 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좋은 차와 해로운 차의 구분만 제대로 해도 건강, 수명이 훨씬 길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관 기능, 혈압, 혈당 등 몸의 균형이 바뀌기 때문에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마셨던 차도 지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들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그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0세 이후 몸의 균형은 20대, 30대 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최근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평범해 보이는 한 건강 음료가 어지럼증으로 인한 낙상 위험을 40% 가까이 높였고, 또 다른 음료는 관절염 환자의 염증 수치를 절반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드문 부작용이 아닙니다. 슈퍼마켓에서 쉽게 사고 주변 사람들이 권하고 유명인까지 마시는 흔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손상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터집니다.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차와 오히려 몸을 회복시키는 4가지 차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차가 건강을 살릴지 해칠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절대 피해야 할 첫 번째 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녹차와 말차는 통염상 커피보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은은한 향, 깔끔한 맛, 항산화 성분 덕분에 매일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죠. 하지만 이 2가지 차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75세 한기섭 씨는 커피는 전혀 마시지 않았지만 아침, 점심, 저녁마다 진하게 우린 녹차나 말차를 매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밤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해보니 부정맥 소견이 있었고 혈압도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녹차와 말차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입니다. 특히 고혈압 부정맥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카페인 섭취는 증상을 악화시키고 심장과 혈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녹차나 말차는 커피보다 카페인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진하게 우려서 마시거나 하루에 여러 잔 마시면 카페인 함량이 커피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말차는 차잎을 통째로 갈아 넣기 때문에 같은 양의 차잎을 우린 녹차보다 카페인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혹시 녹차나 말차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마셨는데 최근 두근거림이나 불면, 혈압 상승이 느껴졌다면 그 원인이 바로 이 차일 수 있습니다. 심장과 혈압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녹차나 말차를 마실 땐 진하게 우리는 습관을 잠시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잔, 그것도 연하게 우리면 심장과 혈압에 주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마신 카페인은 밤까지 남아 잠이 들기 어렵게 만들고 자더라도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얕은 수면은 새벽에 자주 깨게 하고 다음날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건강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녁에 한 잔이 다음날의 컨디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따뜻한 차 향이 그리워서 계속 즐기고 싶다면 카페인이 거의 없는 보이차나 옥수수차로 바꿔보세요. 아니면 디카페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조금씩 잦아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혈관은 이미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카페인의 자극이 겹치면 그건 균형이 아니라 심혈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불필요한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의 향과 따뜻함은 그대로 즐기면서도 심장 두근거림이나 불면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면 좋은 차 목록에서 4위로 소개할 차를 기다려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하루를 편안하게 바꿔줄 선택이 될 겁니다. 60세 이후 주위에서 마셔야 하는 차 3위는 홍차입니다. 홍차는 통념상 기품 있고 건강에 좋은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우려낸 홍차 한 잔은 기분을 깨워주고 마치 여유로운 영국식 티타임을 즐기는 기분을 주죠. 카페인 함량이 커피보다 낮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시니어들이 부담 없는 아침 차로 선택합니다. 홍차는 커피보다 카페인이 적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죠? 그런데 홍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빈혈이 있거나 철분제를 드시는 분이 식사 직후에 홍차를 마시면 음식 속 철분이 흡수되기도 전에 배출돼 버릴 수 있어요. 게다가 카페인도 꽤 들어 있어서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들에겐 뼈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68세 김영수 씨는 아침마다 우유와 설탕을 넣은 홍차를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점점 무릎 관절이 뻣뻣해지고 혈당이 오르면서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수치가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은 뒤 의사로부터 카페인과 탄닌이 많은 음료가 뼈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매일 마시던 홍차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장영자 씨는 빈혈이 심해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혈액 검사 수치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매 끼니마다 식사 직후 진하게 우린 홍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홍차 속 탄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 마시면 음식 속 철분이 흡수되기 전에 배출돼 빈혈이 지속되거나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홍차에는 탄닌이 풍부합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으로 철분,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둘째, 홍차에 우유를 넣으면 우유 속 카제인이 홍차의 항산화 성분을 중화시켜 효능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설탕을 넣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이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과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2021년 Journal of Gerontology 연구에 따르면 홍차를 하루 2컵 이상 마신 여성은 골밀도가 평균 17% 낮았습니다. 또 2020년 연구에서는 홍차에 설탕 2스푼을 넣었을 때 시니어의 혈당 반응이 젊은 성인보다 29%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혹시 커피보단 낫겠지라고 생각하며 매일 진하게 우린 홍차를 식사 직후 혹은 우유 설탕과 함께 마시고 있다면 그 한 잔이 골다공증, 빈혈, 혈당 변동, 만성 피로를 조용히 쌓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홍차는 연하게 우리고 하루 한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빈혈이 있거나 철분제를 복용하는 경우라면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뒤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떫은 맛이 강한 차 대신 결명자차나 둥글레차처럼 탄닌 함량이 낮은 차로 바꾸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위는 감초차입니다. 감초차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십니다.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좋다는 말도 자주 들리죠. 하지만 이 차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72세 남성 장명우 씨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특별한 생활 습관 변화는 없었지만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감초차를 마신 것이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미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고령층에서는 혈압을 오히려 위험할 만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초 유발 고혈압이라고 하며 두통, 부종, 어지럼증, 그리고 심한 경우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초에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방해하고 칼륨 수치를 떨어뜨려 혈압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몸을 몰아갑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심장과 신장은 이런 불필요한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 순간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계단이 숨이 차고 발목이나 손이 붓고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은 종종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로 넘어가지만 사실은 감초차가 만든 혈압 불안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감초차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마셨는데 최근 부종이나 두통, 혈압 변동이 잦아졌다면 이 차가 원인일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다면 감초차는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쩌다 한번 즐기고 싶다면 주 1회 이내로 제한하고 대추차나 헛개나무차처럼 혈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대체 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알고 마셔야 하는 차,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차 1위는 허브티입니다. 허브티는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약 드시는 분이라면 일부 허브티는 오히려 약효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5세 윤복자 씨 이야기입니다. 우울감이 있어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었는데요. 최근에 세인트 존 스워트라는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나아지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고 약효도 떨어진 느낌이 든 겁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이 허브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마구 자극해서 약이 몸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세인트 존 스워트뿐 아니라 일부 허브티는 혈액희 석재항암제, 심장약 같은 중요한 약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효를 약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도 있죠. 특히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시니어라면 그냥 몸에 좋겠지 하고 새로운 허브티를 시도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안전하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곧 소개할 좋은 차 목록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중엔 약물과 부작용 걱정 없이 매일 마실 수 있는 차가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하루 저녁 시간을 더 깊고 편안하게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허브티라고 다 같은 허브티가 아닙니다. 면역력 강화, 마음 안정 같은 문구만 보고 덥석 집어들지 마시고 라벨에 적힌 원재료와 현재 드시는 약이 서로 괜찮은 조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차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보면서 그럼 대체 뭘 마셔야 하나요? 하는 생각이 드셨죠? 사실 차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이에 맞춰 마시면 건강을 지켜주는 차들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60세 이후에 특히 좋은 차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마셔도 부담이 적고 오히려 몸을 보호해주는 고마운 차들입니다. 4위는 보이차입니다. 혹시 보이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 운남성에서 나는 발효차로 부드럽고 깊은 맛이 특징입니다. 이 차는 차잎을 단순히 말린 게 아닙니다. 발효차예요. 수확한 잎을 살짝 덮어서 산화효소를 멈추고 비벼서 햇볕에 말린 뒤 미생물이 서서히 성분을 바꿔주는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카페인은 줄고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 부드럽게 변하죠. 덕분에 위에 부담이 적고 소화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74세 박순희 씨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하루 한 잔 보이차를 마시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나자 식후 답답함이 줄고 변비 증상도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발효 과정에 있습니다. 보이차 속 유익균과 발효 성분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소화를 돕고 지방 대사를 촉진해 콜레스테롤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일반 녹차보다
카페인이 낮아 심장이 두근거리는 부작용도 적습니다. 다만 너무 진하게 우리면 위산 분비가 늘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잔 연하게 우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3위차는 보이차처럼 부드럽지만 심장 건강과 혈압 조절, 그리고 눈 건강에 특히 강한 힘을 가진 결명자차입니다. 100세 시대 오래 사는 만큼 눈 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관이기 때문에 평소 관리와 예방이 필수죠. 69세 김영수 씨는 어느 날부터 TV 자막이 흐릿하게 보이고 신문 글자를 오래 읽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피로가 쉽게 쌓였죠. 이는 나이가 들면서 눈물 생성량이 줄고 눈 표면의 눈물막이 불안정해져 생기는 안구, 건조증의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눈 표면은 눈물막이라는 얇은 보호막으로 덮여 있어요. 이 눈물막은 세 가지 층 기름층, 수분층, 점액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눈물 생성량이 줄거나 눈물이 빨리 증발해 균형이 깨집니다. 게다가 실내 난방, 장시간 TV 시청 같은 생활 습관도 증상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결명자차가 눈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 안구 건조감이 줄고 눈의 피로가 한결 덜해졌습니다. 게다가 변비도 완화되면서 속이 훨씬 편안해졌죠.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결명자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눈 주변의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에모딘 성분이 눈 주변 염증을 완화해 눈물막의 안정성을 돕습니다. 쉽게 말해 눈에 필요한 윤활유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결명자는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돼 눈에도 더 맑은 혈액이 공급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명자는 혈압을 살짝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압이 있는 분이 과다 섭취하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두 잔이 적당합니다. 맛있게 마시려면 5분 이상 끓여 떫은 맛을 없애고 부드러운 향이 퍼질 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차 2위, 이에 편안함을 주는 둥글레차입니다. 둥글레는 예로부터 약재이자 차로 사랑받아온 뿌리채소예요. 흙을 털어내고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은은하게 볶아내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향이 퍼집니다. 마셔보면 구수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나죠. 무엇보다 카페인이 전혀 없어서 밤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66세 김정자 씨는 찬 음식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 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약방에서 둥글레차를 추천받았죠. 따뜻하게 하루 두세 번 마시기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속쓰림이 줄고 식후 소화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도 저녁 TV 앞에 앉았을 때도 둥글레차 한 잔이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 거죠. 둥글레는 예로부터 위장을 보호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아지고 손발이 시리거나 몸이 쉽게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둥글레차가 든든한 도움이 됩니다. 왜 둥글레차가 이런 변화를 만들까요? 둥글레에는 사포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 위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해 줍니다. 또 따뜻하게 마시면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이 과정에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탈입니다. 둥글레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식이섬유가 과해져서 복부 팽만감이나 묽은 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두세 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함, 부드럽고 구수한 맛, 그리고 밤에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카페인 프리. 이게 바로 둥글레차가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우엉차입니다. 혹시 마트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길쭉하고 갈색 껍질을 가진 뿌리채소, 그게 바로 우엉이에요. 조림에도 쓰이지만 얇게 썰어 구수하게 볶아 말리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우엉차가 됩니다. 향은 고소하고
맛은 부드럽고 카페인이 없어 밤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71세 이춘식 씨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지 손발이 늘 차갑다고 하셨어요. 오후가 되면 몸이 쉽게 피곤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하루에 우엉차 한 잔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2개월쯤 지나자 손발이 예전보다 따뜻해지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개인차는 있지만 우엉차가 몸에 편안한 변화를 줬다고 느낀 거죠. 왜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눌린은 물에 녹는 식이섬유예요. 장 속에 들어가면 물을 머금어 말랑말랑한 젤로 변합니다. 그 결과 식사 후 당이 천천히 피로 들어오죠. 쉽게 말하면 밥 먹고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완만한 언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지 않으면 늦은 오후에 찾아오는 축 처지는 피로가 덜하고 에너지가 부드럽게 오래 지속됩니다. 요즘은 성인병, 특히 당뇨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급상승하면 췌장이 과로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엉차의 이눌린은 이런 혈당 급상승을 완화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 중 하나가 됩니다. 또한 이눌린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돕습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배변이 규칙적이고 부드러워지고 배의 가스가 덜 차는 편안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말하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노폐물이 빠진 것 같은 상쾌함은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옵니다. 게다가 따뜻한 우엉차를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오르고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죠. 식이섬유가 담즙산과 결합해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순환이 편해졌다,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경험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엉차는 카페인 없이도 부담 적게 그리고 혈당 관리와 순환 개선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차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엉차 언제 마시면 더 좋을까요? 첫 번째, 식후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특히 밥, 빵, 국수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했다면 이 시간대에 마셔보세요. 우엉 속 이눌린 성분이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식사 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오후 3시에서 4시쯤 피로가 몰려올 때입니다.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분들 많죠? 이때 따뜻한 우엉차 한 잔을 마시면 카페인 없이도 부드럽게 기운을 살려주고 졸음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세 번째, 손발이 찰 때입니다. 겨울철이든 여름 냉방이 강한 사무실이든 손발이 시릴 때 우엉차를 따뜻하게 마시면 혈액순환이 도와 금세 몸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시면 좋지 않은 시간도 있습니다. 첫째, 공복 직후입니다. 특히 속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둘째, 혈당이 너무 낮을 때입니다. 아침에 밥을 거르거나 당분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하게 우엉차를 마시면 저혈당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피해야 할 차 4가지는 되도록 줄이고 마셔야 할 차 4가지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당히 즐기신다면 혈압, 혈당,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든 많이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적당히, 꾸준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를 즐겨 드시나요? 또 오늘 보신 내용 중에서 이건 나도 조심해야겠다 싶은 차가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을 지키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